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3 xDrive 20i M 스포트 모델입니다. 지난번 320i 그리고 얼마 전에 20i까지 시승을 했거든요. 이번엔 SUV입니다. 뭐 20i 트림의 시리즈도 아니고 공교롭게 조금 20i 트림만 시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모델 X3 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X3 M 모델의 기본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3 모델 같은 경우는 BMW에서 2003년부터 생산 중인 중형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MW에서는 SUV라고 안 하고 SAV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X3 모델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 83 코드명으로 최초에 출시가 돼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3세대 모델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X3M 시승했을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X3 모델 자체가 출시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쯤에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X3 모델 경쟁 차종으로 보면 벤츠, GLC, 아우디, Q5, 캐딜락, XT5, 렉서스, NX, 링컨, 노틸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GV70 모델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시장이에요.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X3의 경쟁 모델도 언급했던 Q5 모델 그리고 노틸러스 차량도 시승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교 시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X3 모델 작년 판매량을 보면 3,578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급에서도 뭐 1위는 벤츠입니다. 요즘에 벤츠가 참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을 보면 엔진은 2.0L 직력 4기통 트윈 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스텝트로닉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29.6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지난번에 얼마 안 됐어요. 20i도 시승을 하고 320i 모델도 시승을 했었는데 뭐 사실상 모델 트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하기보다는, 근데 이게 파워트레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에 시승했던 모델들과 파워트레인 성능을 좀 비교해보면 이 최고 출력 부분은 320i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토크 부분은 320i, 220i 모델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중형 SUV급에서 지금 190마력이 안 되죠. 190마력도 안 되고 토크도 지금 30kg/m 조금 안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중형 SUV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능 자체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 공차 중량 자체가 지금 1.9톤 수준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이유에서인지 제로백 수치가 기존에 시승했던 모델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8초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차 이 달리기 성능 쪽으로는 그렇게까지는 기대는 되지는 않는데, 지난번 모델들보다도 공차 중량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지금 제로백 수치가 조금은 떨어지는 수치를 좀 보여줍니다. 사실 이 BMW 하면 이 특유 핸들링, 거기에다가 스포트 드라이빙, 이런 관점이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X3 같은 경우는 이 파워트레인 수치만 보면은 약간 이 차도 지난번 320i 모델처럼 컴포트한 성향으로 다가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그리고 차량 복합 연비는 리터당 9.5km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파워트레인 지난번에 220i가 11km였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급 자체가 이제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런 요소들이 이 파워트레인 성능 그리고 연비 이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2000cc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나는 그래도 스포츠 드라이빙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는 지난번 3 시리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언급했던 이 4기통 2.0L 가솔린 엔진 자체가 250마력 내외 그리고 40kg 포스미터 내외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요 수치 자체가 이 X3 모델도 302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거는 지난번 시승했던 3 시리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등급 자체가 그래도 이 드라이빙 재미 쪽으로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X3 차량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형 모델이 이제 올해 하반기 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302 모델 프로모션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하단에 저희 팀장님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X3 X드라이브 20i M 스포츠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은 6,81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승했던 아우디 Q5랑 이게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도 애매해요. 이게 파워트레인 수치만 봐도 기존에 Q5는 45 TFSI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거의 260마력 정도가 나오는 차량이라 이 파워트레인 성능적으로는 비교하기는 애매하고, 뭐 승차감 쪽으로는 오늘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트레인 성능 수치가 좀 이렇게 딱 맞으면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겠는데, 성능 자체의 차이가 좀 워낙 크기 때문에 302 모델을 가져나왔으면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과속 포인터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X3 X드라이브 20i M 스포트 모델, 모델이 상당히 길죠. 현재 이 X3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쪽에서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서스펜션은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해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승차감, M 스포츠 모델 트림이기 때문에 이 탄탄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차 중량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쪽에서 미세하지만 살짝의 바운싱이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이유에서 완전히 탄탄하다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탄탄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은 그래도 M 스포츠 모델이긴 하지만 승차감 쪽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무난한 수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어차피 20i 모델들 시승한 게 전부 다 세단류라 이 SUV 모델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한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넘어가 보면 뒤에 살짝 바운시 들어가요. 이게 아무래도 차량 공차 중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잠깐 코너인데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1단이죠. 그래서 풀악셀. 아, 그렇네요. 어허. 여기 하나, 지금 뒤에 보시면 서스펜션에 바운싱이 좀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에서 살짝은 이 부드러운 느낌을 좀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파워트레인 성능 쭉 설명하면서 기존에 시승했던 차량들, 어차피 뭐 SUV와 세단류들 뭐 이런 차들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지만 이 파워트레인 성능만 보면 사실 이 중형 SUV급에는 약간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스포츠 모드로 놓고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주행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속도를 밀어주는 느낌은 좀 만들어 줍니다. 뭐 이거는 X3 모델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공차 중량이 무거운 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이 아무래도 공차중량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 하체 쪽이 약간은 이제 무거운 느낌을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 코너가 서스펜션이 약간은 좀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들, 아마 직전에 Q5 45 TFSI 모델 시승했을 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코너를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 나갈 때 이 도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운싱이 크게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서스펜션이 좀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들은 이 순간적으로 롤이 확 올라오는 스타일이라 약간은 이제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X3 모델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체가 그래도 약간은 단단하게 잡아주는 맛이 있어서 와인딩을 이렇게 잡아 돌려도 그래도 조금은 기존의 Q5 모델보다는 안정감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이 20i 파워트레인이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파워트레인 수치랑 이 서스펜션이 단단한 세팅, 거기에다가 약간의 부드러운 세팅, 이게 잘 맞아서 이 코너를 그래도 부드럽게 이렇게 타고 돌아나가는 그런 거동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의외로 차가 좀 많이 무거워서 이 2000cc 가솔린 엔진 치고도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과 비교를 해도 출력 면에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는 안 했는데, 의외로 그래도 이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 차가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좀 예상외로 엔진 그리고 배기 소음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만 보면 그냥 컴포트한 성향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BMW의 특유의 이 핸들링도 들어가 있긴 한데, 보통 이 스포츠 드라이빙이다 하면 주변에 엔진음도 조금씩 올라오고 배기음도 조금씩 이렇게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탄탄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이렇게 막 약간은 긴장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빙을 해야 재미있는데, 일단은 배기음과 엔진음이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 그러니까 차가 가속 페달을 전개했다고 잘 나간다고 스포츠 드라이빙이라고 하기엔 좀 모호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구성들, 그리고 달렸을 때 느낌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번 320i랑 똑같은 것 같아요. 컴포트 쪽으로 약간은 성향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이 차에 가진 장점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X3 엑스드라이브 20i M 스포츠 모델 실내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실내 인테리어 구성, 블랙 하이글로스 크롬 하이라이트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약간 알루미늄 무늬 같기도 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BMW 시승을 쭉 해보니까 대부분의 인테리어 트림은 이쪽, 그리고 도어 트림 이쪽이 변경되고, 그리고 모델 가격이 높거나 상급 모델로 넘어가면 이 대시보드 쪽에 이제 가죽이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로 꾸려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0.25인치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지난번 시승했던 BMW 모델들과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해상도 부분에서도 높기 때문에 시인성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대신에 지난번 BMW 모델들도 마찬가지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에코프로로 가면 그나마 변화의 폭이 좀 커 보이게 느껴집니다. 색깔이 바뀌어서. 근데 컴포트와 스포츠 이런 식으로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오늘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조명 관련 다이얼과 버튼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X3M 모델 시승했던 그 디자인 구성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출시한 지가 좀 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이얼 방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다이얼이든 버튼 방식이든 뭐 굳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토로 놓으면 뭐 둘 다 차이점은 없는데 디자인적으로 버튼 방식이 조금은 심플하다는 거 그걸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총 2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동 시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어두운 브라운 계통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버네스카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스티어링 휠은 수동 방식입니다. 이게 저도 전동 방식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레버를 제껴서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뭐 스티어링 휠은 BMW의 어떻게 보면 공통사항인 것 같고요. 사이즈는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무엇보다 장점은 상당히 두툼한 사이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이쪽에 스티어링 휠에서는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M 스포츠 모델이라서 이쪽에 M 배지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이는 디스플레이 10.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좀 시승을 해보니까 특징으로 좀 보이는 게 이 주행 정보, 이 스포츠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것도 약간 구형 타입인 것 같아요. 신형은 이거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다이얼, 요 스위치와 똑같이 약간 이제 구형 모델, 그러니까 출시한 지 좀 된 모델은 이런 UI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 BMW 차량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송풍 사이에 지금 ADAS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디비주얼 구성 쪽 들어가면 그래도 제공을 좀 많이 해주는군요. 보행자 경보, 차량 접근, 측면 충돌, 차선 이탈, 맞는데? 차선 변경, 그리고 다 조향 간섭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ADAS 시스템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ADAS 시스템 옵션 명칭으로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그리고 파킹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킹 어시스턴트는 플러스가 빠졌죠. 그거는 여기 지금 이게 주차할 것 같은데 서라운드 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소리 넣으면 그렇죠. 카메라 화면 해도 그렇네요. 서라운드 뷰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까지 들어가야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기존에 시승했던 220i 그리고 다른 모델들은 이쪽에 변속기 옆에 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뭐 이 구성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탑 앤고 기능도 바로 밑에 버튼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원래는 기존 시승했던 모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에어컨 컨트롤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이 미디어 컨트롤이 밑으로 빠져있는 디자인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X3 모델은 이게 좀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송풍구 바로 밑에는 미디어 컨트롤 버튼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존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급에 통풍 시트 없으면 안 되죠. 중형인데. 예, 그 하단, 뭐 센터페시아 가장 하단 쪽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냥 수납함이네요.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USB 타입 A 포트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앞쪽에는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기, 이것도 약간 이제 기존에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모델들, BMW 모델 시승하고 이걸 보니까 약간 올드해 보이는 구성이기도 해요, 이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전자식 변속기 좌측 라인에는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요. 조금 의외인 건, 원래 여기 좀 비어 있는 듯한 곳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어댑티브 모드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근데 눌리면 또 눌려요. 여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세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스포츠 눌러서 여기 인디비주얼 구성 들어가면 서스펜션은 없네요. 그러니까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하단에 이거는 주차 관련 카메라 버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 우측 라인에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이 기본적인 구성은 여기는 기존에 시승했던 BMW 구성들이랑 비슷한데, 디자인 일부가 조금씩 이렇게 구성 자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X3 모델도 출시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센터 콘솔 안쪽에는 USB 타입 C 포트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뭐 중형 SUV 뭐 감안하면 그래도 무난한 사이즈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전에 Q5 45 TFSI보다는 큽니다. 크면 장점이죠. 그리고 루프에는 지금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뭐 기본 사운드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설정에서 고음저음 영역을 살짝 건드려주면 그래도 무난한 스타일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1열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차들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지난번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설정이 됩니다. 앞 차간거리, 그리고 현재 속도에 맞춰서 바로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50km, 60km군요. 요거 레버를 올려서 60km를 이렇게 올리고, 길게 누르면 10단위씩 올라갑니다. 짧게 누르면 1단위로 속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간거리는 기본적으로 2단계로 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3단계로 놓죠. 도로가 좁으니까.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핸들 조정까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게 참 간단해요, 세팅 자체는. BMW는 기본적으로 이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 경고 표시가 나고 바로 꺼버리더라고요. 이 차,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 안 잡으면 강제로 해제를 시킵니다. 요 구성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앞차 빠졌고, 요게, 그렇죠. 요런 부분에서는 인지가 살짝 늦더라고요. 자, 이제 정차를 하겠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 방금 전 상황처럼 앞에서 차가 이렇게 빠져나갔을 경우에, 그때는 이거는
어느 브랜드는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살짝은 이 대응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뭐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뒷차가 화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차가 없는데도 가속 페달을 안 밟고 있으니까. 앞에 정차를 하죠. 야, 브레이크 밟아야지. 또 안 밟네 이거. 그래 밟아야지. 우와 그씨 미치겠네. 이거 저번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아씨, 이 지난번 X5 452 모델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 차종이랑 씨 똑같지는 않죠. 452 같은 경우는 제가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에서 정차를 하고 있어서 차량이 인지를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제동을 걸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왔거든요. 근데 앞에 정차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또 안 밟네요. 이게 참 네, 꺼져버렸네요. 다시 눌러서 활성화 시키고 속도는 다시 7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느 브랜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을 항상 주시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고는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이 전방에서 충돌이 될 것 같은 걸 감지를 하면 미리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사고까지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BMW SUV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저랑 안 맞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시면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번에 X5 452 그때처럼 당할 뻔했어요. BMW X3 xDrive 20i M 스포츠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트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풀악셀, 이렇게 제가 여기 촬영하는 터널 구간이 소형차,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경차나 완전 컴팩트한 차량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 속도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X3 20i 같은 경우는 한 5km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와인딩 코스 과속방지턱 구간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달렸을 때 부드럽게 속도를 밀어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핀마이크에도 지금 들어갔겠지만 엔진 소음이랑 배기음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나마 엔진에서 약간의 이 고RPM을 넘어갔을 때 엔진음이 살짝 올라오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이 방음 처리를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스포츠 드라이빙 쪽보다는 약간 컴포트한 느낌의 SUV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려도 의외로 이렇게 뭔가, 아까 오히려 와인딩 코스 이렇게 살짝 달렸을 때가 체감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냥 일반 이 직선 도로를 달렸을 때 체감 속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약간 조향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딱 이게 핸들링은 그래도 BMW 특유의 핸들링이 그래도 좀 묻어있기 때문에 이 와인딩 코스를 들어갔을 때는 이 핸들링 때문에 그래도 약간은 체감적인 속도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달려보니까 그러네요. 이 핸들 조형 없이 그냥 직진으로만 달렸을 때는 가속 느낌은 그냥 컴포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X3 20i 모델, 이거 아마 320i 모델도 그때 똑같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컴포트한 성향으로 중점을 두고 차량을 선택하시면 상당히 큰 장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 엔진음 방어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배기 쪽은 아예 배기음조차도 안 들려요. 그러면 듀얼 배기를 왜 해놨지? 그러면 외형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외관씬을 따로 안 찍는 게 지난번 X3M 모델이랑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하다고 표현하면 이 X3M 모델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오늘 시승하러 이 삼천리 모터스에 방문을 했는데, 이 X320i, 그러니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죠. 이 모델 바로 옆에 X3M 컴페티션 모델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 사실 이 모델 배지 요거 삭제시키면 일반적으로 차량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가 X3M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만큼 이 기본이 되는 모델이랑 X3M 모델이랑 실질적으로 조금 익스테리어 쪽으로 뭐가 M 모델에 좀 뭔가 추가되고 빠지는 게 있지는 하지만 그래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X3 모델 같은 경우는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차이밖에는 없고요. 자세히 보면 그릴이 다릅니다. 측면 쪽 기본적인 휠 타이어는 245mm의 19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 급의 지금 이 파워트레인 성능의 19인치 휠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좀 과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 18인치 정도만 맞췄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익스테리어 쪽으로는 아무래도 휠 사이즈가 크면 그래도 보기는 이쁩니다. 휠 디자인은 더블 스포크 698M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측면이 제일 어려워요. 지난번 X3M 컴페티션 모델도 시승을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한두 가지 정도 보이실 것 같은데, 기본 베이스 자체가 X3M 컴페티션 모델도 이 X3 모델을 기본 베이스로 이제 튜닝이 좀 들어가고 익스테리어도 약간은 이렇게 손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M 소유하신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LED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래도 좀 정리가 되는 게, 저도 쿠페형 라인들이랑 일반 모델 라인업들 테일램프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X3 같은 경우는 X5와 테일램프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4 모델과 X6 모델이랑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비슷하게, 이렇게 쿠페 라인이랑 일반 모델 라인이 이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용량은 550리터입니다.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600리터까지 확장이 되고요.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데이터가 좀 많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가속 성능 데이터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 랩은 초반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좀 많이 늘어졌는데 9.65초 정도가 나왔고요. 거리는 166.67m가 나왔어요. 지금 거리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파워트레인 성능 자체가 세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파워트레인 성능 세팅된 것만 기초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무난한 성능이 나왔다고 생각은 들어요.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5초인데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9.65초면 지프 글래디에이터보다도 떨어졌네요. 거의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에 시승했던 320i 모델은 8.5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마 시승기 초반에도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동일한 스펙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X3 모델 자체가
차량 외형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전고도 높고 거기에 공차 중량도 높은 부분이 이 파워트레인 성능이 똑같이 났을 때는 오히려 이 X3 모델한테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숫자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제동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오늘은 이 제로백 측정할 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 평범한 실험실을 진행하면 내려가지고 저희 촬영 장비를 안전벨트로 단단하게 묶어 놓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이 엄청 많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동 성능 시스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초반에 측정한 데에다가 가장 베스트로 나왔고요. 거리는 36.87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동 성능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늘어지면 제일 마지막에 된 게 좀 늘어지긴 했는데 38.02m까지 늘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2m 정도의 이제 편차가 나타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동 성능 시스템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들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면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야 36.87이면은 그렇죠. 상위권으로 올라갔네요. 이 참 특이한 거예요. 그 바로 위가 Q5 45 TFSI거든요. 그러니까 제동 성능만 봤을 때는 이 Q5랑 거의 비슷한 제동 성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속 성능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Q5 45 TFSI 모델이랑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차량 세팅을 보면 가속력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RPM을 조금 올려서 진행을 하면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팍 튀어나가는 느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련해 주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한 60km 내외로 해주는데 이 X3 20i는 그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초반에 RPM 살짝 올려서 이렇게 출발했을 때 상당히 짧은 시간에 팍 튀어나간다 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 이상부터는 약간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트레인 성능 자체를 이렇게 좀 맞춰놔서 이렇게 됐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동 성능 부분은 파워트레인 성능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시스템이면 302 모델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 302 모델 시승 차량이 섭외가 되면 그때 한번 Q5 45 TFSI 모델이랑도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가속력도 한번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동 성능 시스템은 상당히 잘 맞춰놨대요.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사양의 이 제동 성능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좀 의외죠. X3, X드라이브 20i M 스포츠 모델을 이제 좀 시승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량을 장시간 좀 운전을 해보니까 일단 컴포트한 성향으로 이 차량으로 접근을 하시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MW 모델, 거기다 M 스포츠 모델이 붙어있는 트림이긴 하지만 승차감적으로도 그래도 약간의 부드러움이 좀 묻어있는 세팅이라서 일반적인 도로 주행했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M 스포츠 모델 달려있었던 모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상당히 탁탁한 이 승차감을 제공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X3 20i는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승차감, 컴포트함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장점으로 좀 느끼실 수 있을 차량이 이 X3 20i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제동 성능이 좀 높은 게 좀 특이하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이거는.